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상징이던 한 회사가 단 3년 만에 제국에서 위기로 추락하며 성공의 공식이 어떻게 몰락에 덫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시가총액 20조 원을 넘기고 주가가 100만 원을 돌파했던 이 회사의 이름은 바로 NC소프트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원과 투자자 모두가 이 성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잔인하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NC소프트의 시가총액은 4조 원대까지 내려앉았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의 시간과 인생이 함께 증발했습니다. 단순한 주가 하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숫자 뒤에는 한국 게임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게임 하나의 실패가 아니라 한 시대를 지배했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왜 이렇게 급격한 붕괴가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NC소프트가 어떻게 정점에 올랐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시간은 거슬러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이 외환 위기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던 시기로 돌아갑니다. 현실이 불안정했던 그 시절 사람들은 좌절을 잊을 공간을 원했고 그 빈자리를 한 게임이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 게임의 이름은 리니지였고 이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리니지는 현실에서 얻기 힘든 힘과 인정, 그리고 지위를 가상세계에서 손쉽게 제공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사람도 게임 속에서는 수백 명을 이끄는 군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강렬한 대리 만족은 유저들을 깊이 묶어두었고 NC소프트는 여기에 치밀한 수익 구조를 더했습니다. 돈을 쓰면 더 빨리 강해질 수 있는 구조는 시간을 대신해 지갑을 열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연이 아닌 계산된 설계였고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겨냥한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경제력을 갖춘 중년 남성 유저층은 이 구조에 가장 충성도 높은 고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게임은 취미가 아니라 또 하나의 삶이 되었고 리니지는 그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공 공식은 상상을 초월하는 매출과 이익을 NC소프트에 안겨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공식이 너무 완벽해 보였다는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공식은 변화를 멈추게 만들고 그 순간부터 몰락의 씨앗은 조용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리니지가 만들어낸 막대한 현금 흐름은 오랜 시간 동안 내부의 균열을 가려주는 두꺼운 장막 역할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실적은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변화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성공을 반복하는 데 익숙해졌고 새로운 도전은 위험한 선택으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공식을 조금씩 변형한 게임들이 연이어 출시되며 안정적인 수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 NC소프트는 단순한 게임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제국처럼 보였습니다. 막대한 이익은 조직을 빠르게 키웠고 직원 수와 고정 비용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거대한 사옥을 세우고 스포츠 구단까지 운영하며 대기업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가는 끝없이 상승했고 시장은 이 성공이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내는 힘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리니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믿음은 창의성을 잠식하는 가장 큰 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대신 검증된 방식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한 선택들이 반복되면서 도전 자체가 사라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확률형 아이템을 중심으로 하는 더욱 정교한 과금 구조였습니다. 무작위 보상은 유저의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자극하며 지출을 자연스럽게 늘렸습니다. 사람들은 다음 한 번이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에 계속해서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 구조는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매출을 만들어내며 성공을 더욱 확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결국 선택지를 줄이고 회사의 방향성을 좁혀버렸습니다. 성공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은 점점 더 강해졌고 변화는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긴장은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그 사건은 리니지 모바일에서 발생한 문양 시스템 변경으로 수년간 쌓여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문양은 캐릭터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였고 많은 유저들이 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 왔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투자한 유저들도 드물지 않았고 문양은 사실상 자산처럼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예고 없이 문양 획득 방식을 바꾸며 기존 가치 자체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값비싼 아이템이 무의미해졌고 유저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 분노는 온라인을 넘어 현실로 이어졌고 본사 앞에는 트럭 시위가 등장했습니다. 전광판에는 배신과 분노를 호소하는 문구들이 반복해서 흘러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게임 이슈를 넘어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유저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한 금전 손실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게임의 규칙은 카지노의 규칙처럼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패배해도 규칙이 공정하다면 사람들은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진행 중에 규칙이 바뀐다면 그 순간 게임은 조작으로 인식됩니다. 유저들은 자신들이 게임의 고객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자조적으로 스스로를 비하하는 표현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현들은 분노를 공유하는 상징이 되었고 저항의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유저들의 소비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충성은 존재하지 않았고 의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NC소프트 제국의 균열을 모두에게 드러낸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자 그동안 감춰져 있던 재무 구조의 취약성이 빠르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NC소프트는 기업 공개 이후 처음으로 연간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매출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은 거대한 조직이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 버틸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적자 규모는 1,000억 원을 훌쩍 넘었고 시장의 기대는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충격은 국내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외 대형 국부펀드마저 이 회사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 단위의 자본이 손해를 봤다는 사실은 사태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NC소프트의 위기를 개인 투자자의 판단 실패로만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시장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의 문제는 일시적인 부진인지 아니면 구조적 붕괴의 시작인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다시 회사 내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대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고정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 급여와 시설 유지비는 매달 막대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실패 가능성이 있는 도전을 선택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되는 선택만이 생존 전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방향성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새로운 성공을 만들기보다 기존 성공을 지키는데 모든 에너지가 소모되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조직은 시장 변화 앞에서 점점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NC소프트는 바로 그 임계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이 된 것은 같은 시기에 성장한 다른 국내 게임 회사들이었습니다. 특히 적은 인원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신생 스튜디오들의 존재는 강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직원 수가 수백 명에 불과한 회사들이 오히려 더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NC소프트는 수천 명 규모의 조직을 유지하며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운영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작은 조직은 핵심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의사결정도 훨씬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로 거대한 조직은 합의와 절차에 묶여 민첩성을 잃어갔습니다. 좋은 게임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창작 중심의 산업에서 특히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게임 산업은 결국 재미와 완성도가 성패를 가르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비용 구조가 커질수록 실패를 감당할 여력은 줄어들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는 새로운 시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분위기는 회사 전반에 보수성을 깊게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변화보다는 유지가 선택되었고 혁신은 점점 구호로만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NC소프트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내부에서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식과 실행 사이에는 항상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실제 변화는 기존 성공 공식을 내려놓는 고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결국 또 하나의 큰 도전에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그 도전의 이름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형 프로젝트였고 회사의 미래를 건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NC소프트는 기존 공식을 벗어나 서구권 유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개발에는 수천억 원이 투입되었고 수년간의 시간이 이 프로젝트에 쏟아졌습니다. 내부에서는 이 게임이 실패하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긴장감이 팽배했습니다. 마침내 게임은 전 세계 시장에 공개되었고 초기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동시 접속자가 몰리며 오랜만에 희망적인 숫자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언론과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반등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출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의 열기가 식자 유저 이탈이 빠른 속도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만에 접속자 수는 급격히 줄어들며 불안 신호를 보냈습니다. 유저들이 지적한 문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인 플레이 구조와 과도한 과금 요소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구권 유저들에게 이러한 구조는 낯설고 불공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실력과 시간의 보상을 원했지 지갑의 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간과한 설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명확한 한계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힘을 잃어갔습니다. 회사가 바뀌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한 결과였습니다. 내부에서는 다시 한번 깊은 실망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패는 단순한 흥행부진이 아니라 체질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NC소프트는 한국에서 통하던 방식이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글로벌 도전이 흔들리는 사이 국내 시장에서도 NC소프트를 압박하는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리니지를 모방한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게임들은 익숙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더 세련된 그래픽과 조건을 앞세웠습니다. 과거에는 선택지가 없었던 유저들에게 이제는 여러 대안이 주어졌습니다. 원조라는 타이틀만으로 유저를 붙잡기에는 시장이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등장한 게임들은 초기 혜택과 빠른 성장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랜 시간 리니지에 투자해온 핵심 유저들조차 이동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굳어버린 서버 환경보다 새 출발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유저들의 이동은 점진적이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NC소프트의 대응은 또다시 익숙한 선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리니지의 변형 버전과 확장판이 연이어 출시되었습니다. 이름은 달랐지만 플레이 경험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저들은 새로운 포장 속에서 반복되는 구조에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채수를 낡은 부대에 담은 셈이었습니다. 그 사이 경쟁작들은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빠르게 축적해 갔습니다. 시장의 중심은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지만 회사의 방향은 그대로였습니다. 내부 인력 유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개발자들의 이탈은 조직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남은 인력은 불안 속에서 점점 보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동시에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NC소프트는 결국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희망퇴직이 시행되었고 수백 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임원진 역시 감축 대상이 되었으며 조직은 빠른 속도로 축소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공격적으로 확장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내부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남은 직원들 사이에는 불안과 피로가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구조 조정은 숫자를 줄였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체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같은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는 동시에 자회사 분사와 조직 재편을 추진했습니다. 복잡해진 구조를 단순화하려는 시도였지만 효과는 아직 불확실했습니다. 시장은 이 변화들을 생존을 위한 방어적 움직임으로 해석했습니다.
공격적인 성장 전략 대신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사이 신규 게임 출시 소식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개발 일정은 연기되었고 기대작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유저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른 회사와 다른 게임으로 이동했습니다. 한때 업계를 이끌던 회사가 추격자의 위치로 내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명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시장을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경쟁사에 비해 현저히 느렸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NC소프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NC소프트의 최근 신작들은 시장의 기대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기존 지식재산을 활용한 게임들은 안정성은 있었지만 신선함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유저들은 새로운 세계보다 반복되는 구조를 먼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출시 초기의 관심은 빠르게 식었고 장기적인 흥행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과금 방식에 대한 논란은 매번 같은 지점에서 재점화되었습니다. 돈을 쓰면 강해지는 구조는 여전히 많은 유저들에게 거부감을 주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작은 논란도 크게 증폭되었습니다. 회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신뢰의 잔고는 이미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주가는 신작 출시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보다 부정적인 뉴스가 더 빠르게 반영되었습니다. 시장은 이제 가능성보다 리스크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NC소프트는 성장주가 아닌 위험관리 대상 기업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한때 미래를 상징하던 이름이 이제는 과거의 성공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내부 구성원들 역시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대신 조심스러움이 조직 전반에 퍼졌습니다. 도전적인 아이디어는 검토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패의 비용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사는 점점 더 방어적인 선택만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NC소프트의 현재를 과거의 다른 거인들과 겹쳐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시장을 지배했지만 변화에 늦어 급격히 몰락한 기업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기술과 취향이 바뀌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규모는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NC소프트 역시 성공 공식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은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답이었던 선택이 이제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시장은 더 빠르고 더 유연한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강자들은 특정 장르나 공식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저의 반응에 맞춰 끊임없이 구조를 조정했습니다. 반면 NC소프트의 변화는 항상 한 박자씩 늦어 보였습니다.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이 길어질수록 대응 속도는 떨어졌습니다.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벌어졌습니다. 결국 경쟁은 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적응력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유저들은 브랜드보다 경험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값보다 실제 재미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는 NC소프트에게 가장 불리한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오히려 새로운 실험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감수하는 문화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여지를 허용하기에는 조직이 너무 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사는 점점 과거에 묶인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NC소프트에게 남은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반전의 여지가 남아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해답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 회사가 다시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금 구조보다 플레이 경험을 우선해 두는 선택이 가능하냐는 물음입니다. 이는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 조직 문화 전체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 실험을 허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기 실적보다 장기 신뢰를 선택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유저를 지갑이 아닌 파트너로 대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변화 없이는 어떤 구조 조정도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변화에 성공한다면 시장의 평가는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때 잃어버렸던 신뢰 역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복의 여지가 생깁니다. 물론 그 과정은 느리고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체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게임 산업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며 유저들은 새로운 경험을 갈망합니다. 문제는 누가 그 요구에 먼저 응답하느냐입니다. NC소프트는 여전히 풍부한 자본과 인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거를 지키는 데 쓰느냐, 미래를 여는 데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선택의 결과는 다시 한번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갈림길에서의 결정은 단순한 경영 판단을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한 시대를 대표했던 기업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NC소프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결과는 지금 내리는 선택들에 달려 있습니다. 한때 20조 원 신화를 만들었던 회사는 이제 4조 원의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숫자의 변화는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가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유저들은 더 이상 익숙함에 돈을 쓰지 않고 진정한 재미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쌓기에는 오랜 시간과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NC소프트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성공은 반복될 수 있지만 성공의 방식은 반드시 진화해야 합니다. 과거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과거에 머무르는 순간 미래는 사라집니다. 이 회사가 다시 존중받기 위해서는 유저와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돈을 쓰게 만드는 게임이 아니라 머물고 싶게 만드는 게임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기간에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유일한 생존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게임 산업 전체 역시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당위 수익에 매달린 구조는 언젠가 반드시 한계를 드러냅니다. 한 회사의 위기는 곧 산업 전반의 경고음이 될 수 있습니다. NC소프트의 선택은 다른 개발사들에게도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몰락의 결말이 아니라 전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의 기준은 시장이 아니라 유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시간이 모든 답을 말해줄 것입니다.